서울 변두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62세 순자. 오늘은 아들 민수의 상견례 날이다. 민수야, 엄마가 준비할 건 없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10여 년 전부터 별거 중인 남편 동식을 떠올리며 한숨 쉬는 순자. 이 길고 외로운 세월 이제 좀 끝났으면. 고급 한정식집 개인실, 설렘을 안고 문을 여는 순자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는다. 사돈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 바로 자신의 남편 김동식이었다. 여보, 당신이 왜 거기 앉아 있어?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동식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일어서며 안녕하세요. 지연이 아버지입니다. 정중한 인사를 건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순자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민수도 지연이도 지연의 어머니도 모두 순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순자는 오직 동식만 바라볼 뿐이다. 10여 년 만에 마주한 남편이 다른 가족의 아버지로 앉아있는 이 악몽 같은 현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에서 순자는 오늘도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밑반찬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김치, 나물, 조림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낸 음식들이 순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동식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죠. 하지만 사업이 기대만큼 잘 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식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이유 없는 화를 내곤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순자가 물어봐도 동식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죠. 순자는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말이에요. 순자는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순자에게는 버거웠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사간 깻잎 무침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콩나물 무침도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콩나물은 어제 저녁에 새로 무쳐놨어요. 순자는 능숙하게 반찬을 포장하며 응답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순자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죠. 가족이 없는 외로운 일상 속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정겨운 이야기들이 순자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 안은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 반찬을 사러 들르고 주부들은 저녁 차림을 위한 밑반찬을 골라갔습니다. 순자는 바쁜 와중에도 각각의 손님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나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네요. 순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축하드려요. 몇 살이에요? 35이에요. 이제 좀 늦었다 싶었는데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자분이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착하고 예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는지. 그럼 이제 며느리도 생기고 손자도 보겠네요. 정말 좋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하면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겠죠. 그동안 아들을 핑계로 버텨온 외로운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제 아들 장가 보내면 홀가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죠. 거실에 놓인 낡은 소파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과거의 추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순자와 동식, 그리고 어린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순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때?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지연이랑 상견례 날짜 정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어때요? 시내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평생 반려자를 만나게 되는 날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 좋다. 엄마가 준비할 건 없니? 선물이나 뭐 그런 거 말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지연이가 엄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그럼 엄마도 얼른 만나보고 싶네. 전화를 끊고 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길고 외로운 세월,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순자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을 고르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검정색 정장이 너무 딱딱해 보이고 화려한 옷은 또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차분한 남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선택했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선 순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아들의 결혼 소식으로 인한 기쁨이 그 주름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에 참석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순자가 혼잣말을 하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선택했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준비를 마치고 나서 순자는 선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지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금팔찌였죠. 그리 비싼 건 아니지만 순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선물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거든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다 했어. 너는 어떠니? 긴장되지 않니? 조금요. 그런데 지연이가 더 긴장하고 있어요. 엄마 만나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엄마가 무섭게 생겼나?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좋으실 거라고 했어요. 그냥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분이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한정식 집에 도착한 순자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이어서 왠지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평소 반찬 가게만 드나들던 순자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김민수라고 예약했을 거예요.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을 따라 걸어가는 순자의 마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민수가 사귀는 여자친구들을 몇 명 만나본 적은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처음이었거든요. 개인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편 어른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의 모습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턱선, 눈매, 그리고 귀 옆에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민수가 순자를 부르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 동식이었거든요. 10여 년 동안 별거하며 살아온 그 남편이 지금 사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아버지입니다. 동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민수도 지연도 그리고 지연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분도 순자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은 계속해서 동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식도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당황함보다는 오히려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희가 늦었나요? 지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교통이 좀 막혀서요.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었지만 순자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거든요. 지연이 자기소개를 하는 소리도 민수가 회사 얘기를 하는 소리도 귓가에 맴돌기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동식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마치 정말로 지연의 아버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걱정스러운 표정도 짓고 민수에게 딸을 부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좀 내성적이긴 하지만 마음씨가 곱습니다. 동식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남편이 다른 가족의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순자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지연이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 그냥 긴장해서 그래. 순자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동식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순자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런데 동식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날 무렵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려는 찰나 동식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동식이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도 곧바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식당 밖 조용한 복도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했죠. 여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쉬, 조용히 해. 동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 나중에 따로 만나자.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연이가 당신 딸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일단 오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만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당신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순자야, 제발 조용히 해.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할 수 없어. 그때 민수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순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답답해서 바람 좀 쐬는 거야. 순자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실까요? 지연이가 선물 드릴 게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방으로 들어간 순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식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지연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엄마도 너한테 줄 게 있어. 순자가 준비해온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에도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동식의 딸이라면 이 아이는 민수의 이복누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결혼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분이 언제부터 사귀셨나요? 지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민수 씨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착한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지연의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동식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거든요. 지연이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동식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식이 건설업을 한다고요? 순자가 알고 있는 동식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건설업을 했던 건가요? 혹시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민수가 또 물었습니다. 대성건설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리는 없겠지만요. 동식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성건설이라니요? 그런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거든요. 동식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건가요? 사업이 힘드시겠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견뎌야죠. 동식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동식의 말투에서,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연이는 몇 살이에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33이에요. 민수 오빠보다 2살 어려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연이가 33이라면 태어난 게 1992년경이겠네요. 그때 동식은 분명히 순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딸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지연아, 아버지와 많이 닮았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는 엄마 닮았다고 하던데.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눈매가 아버지와 똑같아. 순자가 동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식은 순자의 시선을 피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명백히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견례를 마무리했지만 순자만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동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앞으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자주 만나야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민수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하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긴장해서 그래. 지연이가 정말 예쁘더라. 너 복 받았다. 감사해요, 엄마. 지연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계속해서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동식이 어떻게 다른 가족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곧바로 동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죠. 몇 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만 맴돌았거든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순자는 새벽부터 잠이 깨어 뒤척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었나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지연이에게서 받은 감사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현실이었던 거죠. 반찬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어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장님, 어제 상견례 어떠셨어요? 잘 됐나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잘 됐어요.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잘 된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점심때쯤 되어서야 동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나야. 어제부터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미안해. 복잡한 일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당연히 만나야죠. 어디서 만날 건가요? 한강공원 반포대교 쪽으로 와. 8시에. 전화를 끊고 난 순자는 하루 종일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제대로 마주 앉은 자리였죠.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식은 한참 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는 두 집 살림을 했어. 뭐라고요? 지연이는 정말 내 딸이야. 그리고 지연이 엄마인 미정이와도 10몇 년째 함께 살고 있어.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10몇 년째 함께 살았다니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니까. 한 30년 전부터. 30년 전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함께 살던 때잖아요. 민수가 어렸을 때잖아요.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부터 두 집을 오가며 살았어. 순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30년이 사실은 반쪽짜리 결혼 생활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던 날들은? 미정이네 집에 있었어. 미정이는 내가 출장 간다고 알고 있었고
너는 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했겠지. 미쳤군요. 정말 미쳤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커진 거야. 실수요? 30년이 실수라고요? 동식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연이 엄마는 당신이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나요? 아니야. 미정이는 내가 독신이라고 알고 있어. 그럼 당신은 두 여자를 모두 속이고 살아온 거군요. 순자야. 그래서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이 결혼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동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와 지연이가 사귄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그럼 진작에 말렸어야죠. 어떻게 말려?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내가 이중 생활을 했다고 말해? 순자는 동식의 비겁함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다니요.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야죠.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순자야, 제발. 지금 말하면 모든 게 다 망가져. 민수도 지연이도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동식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게 있어. 뭐요? 민수와 지연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순자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정이가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어. 그때 임신한 거야. 하지만 그 남자가 책임지지 않아서 혼자 키우게 됐고, 내가 지연이를 내 딸처럼 키운 거야. 그럼 지연이는 당신 딸이 아니라고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호적상으로는 내 딸이야. 내가 인지했거든.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민수와 지연이는 결혼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 미정희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나요? 아니야. 미정희는 지연이가 내 친딸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정말 모든 사람을 속이고 살아왔군요. 순자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어. 순자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지난 30년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힘들어했을 때 동식은 다른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자. 지연이가 내 친딸이 아니니까 결혼에는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요? 이 모든 상황이 문제투성이인데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없으시던데. 응, 잠깐 산책하고 있어. 그런데 엄마, 지연이가 내일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온다고 해요. 괜찮으시죠?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연이를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괜찮다, 민수야. 언제 온다고 하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올 거예요. 엄마 반찬 가게도 구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죠? 지연이가 내일 온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만나라는 거예요? 순자야,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지연이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당신 참 뻔뻔하군요. 이 모든 걸 숨기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해결하자.
순자는 더 이상 동식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돌아서려는데 동식이 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나도 괴로웠어. 매일 거짓말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럼 진작에 정리했어야죠.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왔어요? 동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동식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수와 지연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결혼해도 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이런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이가 민수와 함께 반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지연아. 가게가 좀 좁고 허름하지? 아니에요. 정말 정겨운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도 이런 가게가 있었거든요. 순자는 지연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동식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연이의 얼굴에서 동식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솔직히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일이 많이 바쁘시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현장 일로 정말 바쁘세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시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많이 안 계셨겠네. 그렇긴 해요. 아버지가 워낙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저한테는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식이 지연이에게는 좋은 아버지였다니요. 그럼 민수에게는 뭐였던 걸까요? 아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혹시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민수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가게를 혼자 꾸려오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지연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연이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게 될 텐데 말이에요. 지연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어요. 우선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이야기해봐야죠. 양가 부모님이라.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저희 엄마도 어머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뵈면 어떨까요? 순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엄마, 그러니까 미정이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 괜찮으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물론이지. 언제든지 좋아.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정이가 내일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 어떻게 할까? 순자는 핸드폰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벌써 상황이 이렇게 빨리 전개되다니요. 누구세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 단골 손님이야. 순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오래 있었나요? 바쁘시면 저희가 나갈게요. 지연이가 배려심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지연이가 인사하며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놀러와. 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를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착하고 예쁜 아이인데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다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동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희 씨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요? 응, 사돈 사이니까 한번 만나보자고 하네. 만나서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결혼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당신은 정말 무책임하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라는 거예요? 순자야, 제발 이해해줘.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 순자는 더 이상 동식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미정이를 만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의 만남은 어떨까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민수와 지연이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들이 모두 만족해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미정이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만나는 자리라니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미정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그 여자분이었죠. 순자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입니다. 순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미정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도 동식에게 속아 살아온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요. 민수가 지연이 얘기할 때마다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씨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행복해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민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민수 아버지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혹시 실례되는 질문 드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정이는 순자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미정이 씨도 혼자 키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있어요. 지연이 아버지요. 순자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이가 동식을 남편이라고 부르다니요. 그럼 이 여자는 정말로 동식과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라는 건가요? 언제 결혼하셨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25년 전쯤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예요. 순자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5년 전이라면 자신도 동식과 결혼해서 살고 있던 시기잖아요. 그럼 동식이 중혼을 한 건가요? 남편분이 건설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업은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주 집을 비우시나요? 네, 현장 때문에 지방 출장이 많아서요.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집에 없는 것 같아요. 순자는 이해가 됐습니다. 동식이 한 달의 절반은 미정이와 함께 살고 나머지 절반은 출장이라는 핑계로 자신과 함께 살았던 거였군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동식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질문이지만 남편분이 다른 이름을 쓰신 적은 없나요? 미정이가 이상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름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명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아,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김동식이라는 이름만 써왔어요. 순자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식이 정말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정희 씨, 혹시 남편분이 예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 적이 있다고 들으신 적 없나요? 미정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아버지가 김동식이에요. 미정이는 순간 얼어붙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남편도 김동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는 천천히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상견례 날 동식을 본 순간부터 어젯밤 동식과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미정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동식이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럼 저는 뭐예요? 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둘 다 속았던 거예요.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뭘 한 거예요? 순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여자를 보니 동질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민수와 지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이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동식이 말로는 지연이가 친딸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뭐라고요? 지연이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는 더욱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지연이는 분명히 동식이 딸이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지연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동식이 외에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순자는 동식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을 막지 않기 위해서 지연이가 친딸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였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복남매라는 말이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가까이 같은 남자에게 속아 살아온 자신들의 처지가 한심하고 슬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두 가족 모두 큰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울고 있는 두 여자를 본 다른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와 미정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죠.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혀요? 제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미정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민수와 지연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동식이를 추궁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순자도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진실을 알고 상처받는 게 거짓 위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지연이 엄마랑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런데 엄마, 저희가 오늘 저녁에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왜? 지연이가 제 아버지도 한번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순자는 미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도 순자의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는 지금 만날 수 없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은 순자는 미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동식이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우리가 먼저 동식이를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맞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즉시 동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미정이가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찾아가야겠어요. 동식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네, 저희 집 주소 알고 계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때 들었던 주소였죠. 그럼 거기로 가봐요. 두 여자는 함께 미정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죠.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미정이의 집에 도착하니 동식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집에 있었던 거죠. 들어가죠.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식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본 동식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미정아, 왜 순자랑 같이? 당신, 이제 모든 걸 설명해야 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예요? 미정이 씨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동식은 주저앉듯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면서 미안하다고요? 미정이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커진 거야. 실수라고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은 게 실수라고요? 미정아. 그리고 지연이는 정말 당신 딸 맞죠? 순자가 추궁했습니다.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지연이는 내 딸이야. 그럼 어제 한 얘기는 모두 거짓말이었군요. 지연이가 친딸이 아니라고 한 것도 그냥 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남매끼리 결혼시키려고 했다고요? 미정아, 아이들은 몰라. 모르고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이런 상황을 만든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순자도 분노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자고 했잖아. 이 상황을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동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거든요. 당신이 직접 아이들한테 말해야 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럴 수는 없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자는 거예요? 잠깐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자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저 왔어요. 민수 오빠도 같이 왔는데.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와 민수가 집에 온 것이었죠. 엄마들이 왜 여기 계세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지연이가 동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민수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동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냥 결혼 준비 얘기를 하고 있었어. 동식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울었어요? 왜 눈이 빨갛죠? 미정이는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수도 순자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순자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지연아, 너희가 알아야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동식이 만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지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순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 김동식이야.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동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이와 저는 남매야. 순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복 남매야. 민수는 뒤로 휘청거렸고 지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미정이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지연이는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거짓말이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동식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민수야. 동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사랑한 게 뭐예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지연아, 민수야. 정말 미안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저를 버려두고 어디서 뭘 하셨는지 이제 와서 제 결혼까지 망치시는 거예요? 동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이 뭐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지연이도 아버지에게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도 거짓말쟁이에요. 평생 저를 속이고 살았던 거예요? 지연아, 아버지는 싫어요. 아버지 말 듣기 싫어요. 미정이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거야. 무슨 해결책이요? 우리가 남매인데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했거든요. 아이들아, 엄마들이 얘기해 볼 게 있어. 뭐요? 민수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너희는 잘못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자는 미정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제부터 두 사람이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죠. 민수야, 지연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건 순수한 마음에서였어. 너희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와 민수 어머니가 어제부터 많은 얘기를 나눴어. 우리는 같은 피해자였고, 같은 아픔을 겪었어.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우리는 남매예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너희는 남매로서 평생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 연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동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망쳤다. 아무도 동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순자와 미정이는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었죠. 아이들은 어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지연이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해줘야 할까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받아들일 시간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지연이에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지연아, 괜찮니? 오빠. 아니, 민수 씨. 그냥 오빠라고 불러도 돼. 우리 어차피 남매잖아.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하지만, 지연아, 우리 엄마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더 특별한 가족으로. 몇 개월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식 없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내니? 순자가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민수는 어떠니? 저도 괜찮아요. 지연이가 제 진짜 동생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뻐요.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맞아요. 이상한 인연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1년 후 민수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지연이가 직접 소개해준 친구였죠. 결혼식에서 지연이는 신부 들러리를 섰고 순자와 미정이는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사돈이 되는 건가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가족인걸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결국 남는 건 원망이 아니었구나. 서로의 상처를 껴안는 용기, 그것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동식은 그 후로 두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더 단단한 유대감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갔습니다. 몇 년 후 지연이도 결혼했고 순자와 미정이는 진짜 할머니가 되어 손자들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아픈 시작이었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배신은 아프지만 용서는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순자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